네, 좀처럼 돌아오지 못하는 수급 속에서 일단 시장은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구간 완전히 마이너스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 여러 가지 견해 여쭙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M증권 이동근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먼저 여쭐게요. 이동근 팀장님, 뚜렷한 반전 추세도 부재합니다. 이럴 땐 주로 어떻게 시장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사실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제 이제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 대금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 어떤 수급의 부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워낙 시장에 지금 잠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당장 이번 주만 보더라도 지금 일단 시장이 좀 겁을 먹고 있는 것이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침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이제 토론회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경계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이제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가 오늘,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도 수급적인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좀 연동되는 어떤 흐름이 아닌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오늘 시장의 하락은 굉장히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 상당히 좀 오르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뭔가 이런 좀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어느 정도 이제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시장이 좀 방향성을 다시 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뭐 지수의 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네. 일단 8월 초에 우리가 한번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2,500을 살짝 깨기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는 저점 매수가 이제 강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어느 정도 좀 지수의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수가 여기서 크게 빠질 어떤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어떤 지수 플레이보다는 지금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쪽에서의 어떤 단발성인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지수 플레이단, 그러니까 지수를 좀 캐리할 수 있는 종목군이 힘을 국소적으로만 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거래량, 거래대금도 한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슈가 조금 더 확실한 쪽에 있어서는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섹터 단위에서의 움직임으로 현재 시장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설명해 주셨어요.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 와중에 반도체는 뭐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를 보니까요. 반도체 종목이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관 순매수 상위를 보면 그래도 SK하이닉스단이 가장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쵸? 삼성전자는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걱정을 해야 될 때는 맞겠죠. 자, 이건희 대표님. 횡보라도 하면 모아가기라도 할 텐데 매물이 계속 투하되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내리팔고 있고요. 이럴 때 뭔가 모아간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모으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예, 지금은 차분하게 9월 달은 재미없는 장일 거고요. 삼성전자가 뭐 특별하게 뭘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그냥 우리나라 시장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다시 한번 뭐 미국에서도 지표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데 지표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상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워낙 뒤틀렸었죠. 네. 네, 모든 지표가 다 뒤틀렸다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2년물 장기채 금리가 이제 단기채보다 비싸지기 시작한 게 이제 막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상화됐는데 오히려 시장은 비정상으로 움직이고 있죠. 원래 그 전이 경기 침체였던 거죠. 그렇게 보면 예전으로 보면
예, 지금 뭔가 지표를 보고 지금 뭔가를 판단하기에는 전문가들도 어려운 이유가 왜 전문가들도 보면 다 과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은 미국의 유동성이 말라가는 달이기 때문에 4월과 마찬가지로 4월은 개인 소득세, 네. 9월은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다시 이제 납부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은행권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예, 그 이유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어제 미국이 올랐는데 오늘 왜 이러냐? 그건 어제 일이고, 우리는 어저께 먼저 선 반영을 해서 생각보다 시장이 좋았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선물 흐름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현물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물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공매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엔 선물 시장인데, 이 선물 시장을 가지고 지금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장중에 굉장히 많이 샀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이미 오늘 별로 안 좋겠구나. 그러면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도 보면 5천억대 미만의 매도세라고 하면 이게 또 장 후반에 갑자기 또 말아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빠지는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도 HBM3 이 12단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콜테스트 통과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지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지금 약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그래도 전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그 기업이 잘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뭐 경영권을 승계하는 걸 포기한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던데, 텔레그램에서 보니까. 예,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빠질 때까지 빠졌다. 예, 별 핑계를 다 대는구나. 이제 뭐 금투세 핑계 대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핑계까지 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이제 삼성에서 쇄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는 충분히 싼 자리까지 내려왔지만 결국엔 추세가 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사셔도 충분하니까 7만 원 위로 안착할 때 오히려 그때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지지를 잘 해주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가는 요 며칠이 쭉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투하가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현물 쪽에서 내다 빼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를 그렇게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을 빼고 있다의 개념으로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HBM에 있어서의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공백, 여기에도 자리를 한몫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쪽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것, 다시 돌려 세울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한 7만 원까지는 안착을 잘 시키는지 저희도 같이 주시를 해볼게요. 일단 수급상에서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구간 되고 있으니까요. 확인 후 포지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참 소부장은 각계전투라는 부분도 느껴집니다. 우리 이동근 팀장님, 네. 오늘 그래도 뭐 DI나 YC캠 장중 플러스를 좀 나타내긴 했는데 유리기판 쪽으로 그러면 다시 가려나 싶었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전반적으로 들어올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지금 반도체 센티가 어느 정도 훼손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래도 소부장 내에서 점수를 줄 만한 영역이 있나요? 아니면 삼전이든 SK하이닉스든 역시나 더 힘을 내주는 걸 바라보고 소부장은 진입을 논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어제 그 시장에서 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개별 섹터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꽤 활발했어요. 뭐 CXL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그 강세가 좀 나타나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오늘도 사실 좀 이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DI라든가 뭐 또 이제 테크윙이라든가 ST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뭐 비롯해서 또 그 밑에 있는 그 밸류체인에 있어서의 상승세는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섹터라든가 흐름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각계전투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뭔가 그 확실하게 그 투자 심리가 좀 돌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흐름들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계속해서 아마 당분간은 이런 쪽에서 뭔가 수급이라든가 또는 개별 재료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특정 어느 쪽을 산다기보다는 지금은 철저하게 이런 종목들 뭔가 뭐 그런 거죠. 이 안에서 어떤 순환매의 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된다면은 그쪽으로 붙을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지금 마찬가지로 대형주도회가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렇게 뭐 별로 뭐 그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이런 아마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한 회복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보통 이런 낙폭 과대한 시장에서 그냥 저가 메리트로 한 번 하루짜리 양봉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반도체는 그러한 성격들이 한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폭발이 나타날 그 트리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시간을 좀 줘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 오늘 또 새벽에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완전히 미끄러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얘기 나눠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그러니까 이게 시장 빠지는 것보다 더 너무 크게 쭉쭉 빠지니까 이게 출시 후 잘 팔릴지 실질적인 시장 반응 보고서는 기회가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보통 애플이 여태까지 신작 발표하면 그날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룰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과도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신호는 뭐 9월 3일부터 나왔죠. 올라가다가 장대 음봉 맞으면 사실은 기대가 없다는 건데 이미 이제 별 인텔리전스 관련돼서 지금 뭐 얘기 발표를 했지만 AI에 대해서 내년 정도나 돼야 뭔가 좀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좀 붙어 있고요. 가격을 못 올린 이유도 사실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린 거죠. 동결했죠. 그래서 가격도 동결을 했고 교체 수요 정도가 좀 붙어주면 좋지 않겠냐 정도인데 시장에서도 이제 발표 듣고 나서 그닥 그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애플이 주가가 안 빠진 게 사실 용하죠. 네, 그 정도로 지금은 별로 이렇게 반응은 안 좋았고 관련주들 지금 LG 이노텍이나 뭐 BH나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그 전부터 부러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그 실망감에 더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애플의 역할은 이제 얼마나 인텔리전스를 좀 좋게 활성화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아직은 이게 뭐 지금 영어권 국가들 중심으로만 출시를 먼저 하고 그 이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거는 그쪽부터 하겠다는 네. 거죠.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도 한국은 한참 늦게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처음 출시하는 국가가 됐는데, 예, 그거는 오히려 지금 혜택이 안 와서 불매운동을 해야 되나? 예, 지금 뭐 너무 영어 못하면 뭐 못 쓰는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영어를 해도 그 지역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도 좀 약할 것 같고요. 미국이랑 뭐 영어 쓰는 영국이 얼마나 물건을 살지 모르겠고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나 또 팔릴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판매 추이에 따라서 차후에 이제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굳이 뭐 사야 될 이유는 없겠죠. 예. 사실 저도 진짜 옛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체 수요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버전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지금 반응 또한 나오고 있는데 애플의 역할 이제부터 더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을까. 화웨이가 중국 쪽에서 이거를 또 노리고 치고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흐름을 보겠습니다. M7에서 엔비디아가 주춤거릴 때 애플이 지켜주나 싶었는데 계속 지켜볼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러면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쪽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죠? 이동근 팀장님, 네. 우직하게 올랐습니다. 진짜 결국 100만 원을 넘어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요. 이전부터 CDMO 쭉 강조해 주셨고 사실 오늘이 이제 생보법 이슈 통과되고 나서 차액 실현의 빌미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이제 수혜 쪽으로 뻥 뚫린 고속도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아침에 좀 걱정을 했어요. 네. 이제 생물보안 통과가 되면서 이게 또 혹시라도 세론이 나올까봐 그쵸. 걱정을 했는데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런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꼽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약간 비교를 하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의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의 캐파를 가진 업체가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 생물보안법의 타겟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결국은 이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벌써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우시바이오로직스 자체가 워낙에 큰 회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의 이제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든다면은 결국 그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비슷하진 않더라도 하여간 사이즈가 큰 업체들 중심으로 이제 물량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그 대안으로 꼽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뭐 이 생물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것이 뭐 단기의 어떤 그런 재료보다는 저는 중장기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뭐 이제 한 2년 후, 3년 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우리 대형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CDMO 사업에 진출하는 네.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캐파 좀 늘리고 업계에서 이제 레퍼런스 쌓고 이러면서 결국은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다시 좀 그동안 조금 이제 쉬어 가다가 다시 이제 오늘 바로 고점을 돌파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 이제는 어떤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좀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하는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바이넥스 대비 삼바가 더 강한 거다라고 저희는 지금 정리해놔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주가가 말해준다고 네네. 생각을 해요. 오늘 사실 바로 이제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 흐름의 엇갈림 물론 바이넥스도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다만 이게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바이넥스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바이넥스 지금 조정을 또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이런 흐름은 분명히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대모단에 있어서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고의 입장 훼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일단 CDMO 쪽 오늘 세론 작용보다는 오히려 수혜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고 삼바 쪽으로 더 쏠렸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비만까지 오늘 흐름을 잡았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도 좋았는데 어제 대봉 LS가 상한가 안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노력을 했고 오늘 인벤티지 랩이 또 개별적 이슈와 함께 흐름을 주도를 합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이전에 제약바이오는 잘 아는 종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죠. 제약바이오 내에 갇힌 여러 가지 사연에 있어서 좀 더 관심 있는 쪽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비만은 많이들 관심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테마라고 예전에는 치부가 됐는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기술 이전 얘기 나오고 이제 실체가 점점 붙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디까지 사이즈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인벤티지 랩이 불을 좀 지핀 것 네. 같은데 아침에 이제 기사가 하나 뜨면서 올라왔는데 기사가 메인 언론사도 아니고 단독이라고 나왔는데 내용 보면 마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했지만 연내에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계 무슨 글로벌 20위권 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추측성 보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그만큼 관심이 많다. 최근에 인벤티지 랩이 아마 창사 이래로 이제 원래 이제 상장할 때 리포트가 좀 거창하게 나오거든요. 그 뒤로 아마 처음으로 제대로 된 리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분위기가 펩트로는 기술 이전 시기가 나올 무렵에 오히려 유상 증자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배신감 느끼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인벤티지 랩으로 오히려 지금 이게 유한양과 같이 또 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되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사는 약간 좀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지 이게 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공시 내용도 아니고 아마 이거 조만간에 조회 공시가 나오지 않겠나? 예.
조회 공시에서 또 답은 뻔하게 나오겠죠. 예. 근거 없다, 사실 무근이다, 뭐 고려 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거는 약간 좀 그 뉴스에 의해서 좀 과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새로 주목받는 게 이제 한미약품인데 한미약품이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뭐 새로운 근 감소하는 것도 보완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후보 물질, 이제 후보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동물 실험 이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비만 치료제 만들고 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 라인이 3개가 있습니다. 한미약품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11월 달에 새로운 물질을 발표한다는 거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 이미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임상 3상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아마 빨리 출시되면 26년에서 27년 정도 보고 있는 거고, 그때까지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 한미약품 거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예, 위급이 오면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1년에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예. 예, 그거 맞을 수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의 한 1% 이내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보면 사실은 비만 치료제가 이슈는 되고 있지만 진짜 찐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은 결국에는 기술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팔 수 있는지 여부, 이게 팔리고 나서 오히려 사시는 것도 늦지 않다. 근데 뭐 여전히 뭐 가능성을 보고 지금 사는 거니까, 저는 인벤티지 랩도 요즘에 뭐 자꾸 뭐 흔히들 이제 방귀 낀다 그러죠, 자꾸. 예, 그러면 뭔가 이제 나중에 일은 벌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다. 뭐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펩트론의 뒤통수를 한번 맞았었어가지고 자금 조달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펩트론은 그렇죠. 여의도에서 예. 몇 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거다가 벌써 작년 여름에도 한번 있었고요. 올해도 네. 있었고. 근데 지금 오히려 유상증자를 발표해 버렸죠. 그러니까요. 공장 지어서 판다고.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다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여전히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또 한 번 기대감을 또 가질 수는 있다. 예, 뭐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전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저는 저 같으면 굳이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발주자적 성격이지만 가장 그 임상 라인업 중에서는 이제 최근 가장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은 한미약품이다.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은 한번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알겠습니다. 비만 얘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루닛 JLK 이쪽에 있어서도 오늘 좀 시세가 나왔었던 바 있습니다. 이동근 팀장님, 네. 사실 이대주주가 팔았어가지고 루닛이 한번 매 맞았잖아요. 예. 근데 오늘 또 가볍게 갑니다. 이제 노이즈 뒤로 하고 잘 가는데 이제 우려 요인은 없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오늘 차트를 보시면, 그래프를 네. 보시면은 사실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는 많이 터졌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이 재료의 어떤 그 영향이 오늘 어쩌면은 이게 좀 단발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좀 윗꼬리에 길게 달린다는 부분은 이런 흐름들이 좀, 그러니까 주가가 끝까지 좀 이제 아침에 어떤 그런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빅파마 로슈하고의 어떤 그 협업 소식이 오늘 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어떤 그런 그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뭐 재료가 나쁘진 않은데, 다만 그 이게 어떤 오늘 하루짜리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거래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한데 수급적인 부분이 아침보다 지금 확실히 주가가 아침에서는 사실 좀 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향후의 주가 흐름을 또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더 조심해도 괜찮다. 지금 장 자체가 유동성 장이 아니기 네. 때문에 더 조심해도 괜찮다로 정리를 해보겠고, 기관 순매수 상위에 LIG 넥스원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도 순매수 리스트에 LIG 넥스원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방산주 쪽으로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져서요. 이건희 대표님 여쭙겠습니다. 일단 내일 또 후보 토론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산이 이제 또 주목을 받을 순환의 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까요? 이제 뭐 토론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이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아질 섹터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훅 빠지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들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위치가 안 좋습니다. 다시 지금 거의 박빙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LIG 넥스원은 오늘 또 아침에 또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죠. 가장 걱정 없는 기업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리포트 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드론 관련돼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드론 안 쓰겠다 뭐 이런 건데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도 뭐 작은 종목들 막 200억짜리 막 상한가하고 막 이랬는데 LIG 넥스원은 드론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LIG 넥스원이 뭐 미사일 관련돼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삼박자가 좀 맞으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뭐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지금 추세가 아직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러다 해리스가 또 잘 나오면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그래도 7% 가깝게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거래를 수반해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후보 토론 결과에 따라서 변동은 열어놔야 한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